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당뇨 관리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 걸까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 식사도 나름대로 조심하시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혈당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요?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몇 년 뒤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을 관리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 그 핵심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해결의 시작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는 몇 년 뒤 몸 상태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의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가신다면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겁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관리가 아니라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관리.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보던 당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면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그리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댓글에 기대를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당이 높으면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를 낮추는 것과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넘치는 욕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관리는 넘쳐 흐르는 물을 걸레로 닦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넘치는 물만 닦아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혈당이라는 숫자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숫자가 올라가는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제대로 작동해야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점점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은 어디에 남게 될까요? 바로 혈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손상되고 몸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올라가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식사를 한 이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점은 식사를 하기 이전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사를 하고 나면 몸은 빠르게 반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올라가고 몸은 그것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서 부담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식사를 하면 당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처럼 순식간에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을 조금 천천히 가도록 만든다면 어떨까요? 속도를 줄이고 흡수를 늦추고 몸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혈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장 상태가 나빠지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막아줘야 할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식사 전 준비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의 상태가 그날 하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점심과 저녁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관리의 난이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몸을 긴장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은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몸이 긴장하면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안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는 먹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는 것, 급하게 먹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흡수 속도를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과식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식사 전에 몸을 준비시켜라. 둘째, 하루의 흐름을 연결해서 관리하라. 셋째, 긴장을 풀고 몸을 안정시키라. 넷째, 먹는 속도와 방식을 바꿔라.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라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들을 실제로 하루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생활 흐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주위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